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용자 매매 수수료의 이익이 매출로 잡힐 텐데요.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주식 거래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신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죠. 그래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로 뭐 대신저축은행 그리고 경제연구 서비스 등등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사의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HTS나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또는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 모의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하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그런데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도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는데요. 이 중간가 호가라는 거는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를 좀 세분화시키면서 한국 거래소와 차별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했었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증권사들의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향후에 장마감 시간을 이 밤 8시보다 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 거래까지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 심지어 이 ETF와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을 좀 가입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은 기존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대신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까지,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신증권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끌어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었죠. 그리고 야당이 좀 승리를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 지금 미리 좀 선을 그어 놨었는데,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과 480일 이평선 부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사실 좀 더 과거를 보자면 이 부분에서 항상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전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근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부근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차적으로 이 부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서부터 이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승 시 같은 경우 사실 단기간 상승 이후에 배당락 그리고 총선 등 이슈가 겹치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차트라서 매물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리고 사실 2023년 1년간 거의 박스권에 갇히면서 횡보했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보셔도 이 부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기업 밸류업이 만약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도 좀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